이 사연은 서울 외곽의 한 동네에서 실제 일어난 이야기를 각색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서울 외곽, 오래된 골목길 사이로 스며드는 이른 새벽의 공기는 유독 차갑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인 새벽 5시, 좁은 단층 집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죠. 30대 후반의 지민이 조용히 부엌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주무세요? 지민은 방문을 살짝 열어 안을 들여다봅니다. 70대 초반의 영희가 이불을 꼭 끌어안고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민은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부엌으로 돌아가 간단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이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지민은 낡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섭니다. 동네 전통시장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죠. 지민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 맛있는 집을 위해 신선한 재료를 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시장은 이미 활기로 가득했어요. 상인들의 구수한 사투리와 흥정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지민은 단골 아주머니들과 인사를 나누며 하나씩 장을 봤죠. 지민아, 오늘은 시금치가 정말 싱싱해. 이거 가져가.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항상 좋은 걸로 챙겨주셔서. 지민의 얼굴에는 늘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식당 매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어머니의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오전 9시 지민은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10여 개의 테이블이 있는 소박한 공간이지만 동네 주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곳이었죠. 벽에는 단골 손님들과 찍은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첫 번째 손님인 김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지민은 반갑게 인사하며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끓여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된장찌개 간이 어때요? 역시 지민이 손맛이 최고야. 우리 죽은 마누라가 끓여주던 맛이 나는구먼. 김 할아버지의 말에 지민은 뿌듯해했습니다. 이런 순간들 때문에 힘든 일상도 견딜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계산대 옆에 놓인 휴대폰이 자주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지민은 손님들이 듣지 못하도록 작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는 꼭. 빛 독촉 전화였습니다. 지민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지만 금세 다시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등 지민이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 테이블마다 놓여 있었죠. 지민은 바쁘게 주방과 홀을 오가며 혼자서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사장님, 여기 김치찌개 하나 더 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지민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활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무거워지는 현실의 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식당 임대료, 재료비, 어머니 병원비까지. 매달 나가는 돈은 늘어나는데 매출은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오후 2시쯤 점심 손님들이 모두 나간 후 지민은 잠시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민아,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아까까지 계셨는데. 이웃집 수진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지민은 깜짝 놀라 급히 집으로 달려갔죠. 어머니. 다행히 영희는 집 근처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하지만 어딘가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여기 왜 나와 계세요? 아, 지민아. 내 아버지 기다리고 있었어. 오늘 일찍 온다고 했는데. 지민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버지는 지민이 중학생일 때 집을 나간 지 20년이 넘었거든요. 어머니의 기억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서 쉬시죠. 아버지는 늦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조금 더 기다려볼까? 영희의 순진한 표정을 보며 지민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민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무게감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녁이 되어 다시 식당으로 돌아온 지민은 마지막 손님까지 정성스럽게 대접했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어머니는 이미 잠들어 계셨고 지민은 조용히 부엌에서 내일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계산대 서랍을 열어보니 오늘 매출이 평소보다 적었어요. 지민은 한숨을 쉬며 가계부를 정리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식당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힘내자, 지민아.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지민은 자신에게 다짐하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지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잠들어 계실 때 은행에 다녀오려고 했거든요. 식당 대출 연장을 위해 약속을 잡아둔 상태였죠. 어머니, 잠깐 나갔다 올게요. 영희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민은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은행으로 향했어요. 가방 안에는 지난 3개월간의 매출 장부와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지민은 담당 직원과 마주 앉았어요. 중년의 남성 직원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현재 매출 상황으로는 대출 연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식당은 10년 넘게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담보 가치도 떨어졌습니다. 본사 방침상 어쩔 수 없네요. 지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식당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직원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요?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더 이상 연장은 불가능해요. 지민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은행을 나왔습니다. 이번 달 말이면 보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했어요. 식당으로 돌아가는 길, 지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웃집 수진 아주머니였어요. 지민아, 큰일 났어.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네. 지금 어디 계세요? 일단 응급실로 모셨어. 빨리 와. 지민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영희는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지민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머니가 어떻게 되신 건가요? 일단 의식은 회복하셨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치매 증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의사의 말에 지민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치매라는 단어를 직접 들으니 현실감이 확 다가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 요양시설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집에서 혼자 돌보시기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요양시설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월 200만 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민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식당 매출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어머니를 혼자 둘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일단 집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러시다면 낙상 위험이 있으니 절대 혼자 두시면 안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민은 어머니를 침대에 누이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식당 대출도 갚아야 하고 어머니 병원비도 마련해야 하는데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민아, 물 좀 줄래? 영희가 깨어나서 말했어요. 지민은 급히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지민아, 내 아버지 언제 오니? 또다시 아버지 이야기였습니다. 지민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아버지는 여전히 이 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는 출장 가셨어요. 아, 그래. 그럼 언제 돌아오시지? 곧 돌아오실 거예요. 지민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20년 전에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지민은 어머니가 잠든 후 오랜만에 어머니 방을 정리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던 중 낡은 일기장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어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지민은 호기심에 일기장을 펼쳐봤습니다. 20년 전 날짜의 일기가 보였어요. 오늘 여보가 집을 나갔다. 지민이에게는 출장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 때문에 떠난 것이다. 빚이 너무 많아져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했다. 나는 지민이가 상처받을까봐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여보, 미안해. 지민은 일기를 읽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가족을 위해 떠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어머니가 이런 걸 혼자 감당하셨구나. 지민은 일기장을 들고 복잡한 심경이 됐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일기를 더 읽어보니 아버지가 부산으로 갔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가게를 운영한다는 이야기도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봐야 하나? 지민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버지를 찾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혹시 아버지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지민은 식당을 열면서도 계속 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놓으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좀 우울해 보이시네요. 단골 손님인 박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김치찌개 맛있게 드세요. 지민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게 엉킨 실타래 같았어요. 식당 대출, 어머니 병원비, 그리고 아버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지민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 보기로 한 거예요. 이웃 수진 아주머니에게 하루 동안 어머니를 부탁드리고 부산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수진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내일 하루만 어머니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그런데 어디 가는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꼭 다녀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민은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지민은 부산행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2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아버지, 과연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만난다면 뭐라고 해야 할까? 지민은 밤늦게까지 고민했습니다. 내일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날이었거든요. 새벽 6시, 지민은 부산행 첫 차를 타기 위해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에는 어머니의 일기장과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20년 만에 아버지를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수진 아주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녁 전에는 꼭 돌아올게요. 걱정 마, 영희 이모님 잘 모실 테니까. 조심히 다녀와. 기차에서 지민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정리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과연 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실까요? 부산에 도착한 지민은 일기장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주택가 골목길 안쪽에
작은 철물점이 있었어요. 태수 철물점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나? 지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철물점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못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지민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태수는 고개를 들어 지민을 바라봤어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못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지민아. 정말 지민이니? 네, 저예요.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지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눈물이 글썽했어요. 많이 컸구나.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됐네. 아버지는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보다시피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어. 그런데 너는 어떻게 여기를 찾았니? 지민은 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태수는 일기장을 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어머니 일기를 읽었어요. 아버지가 왜 집을 떠나셨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왔구나. 태수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민도 마주편에 앉으며 20년간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우리 때문에 떠나신 거예요? 그때 빚이 너무 많았어. 계속 있으면 너희까지 힘들게 할 것 같았거든. 그래서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민은 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고 손도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혼자 사신 거예요? 응. 처음에는 공사장에서 일했고 나중에 이 철물점을 인수했어.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지냈니? 지민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것, 식당을 운영하게 된 것, 그리고 지금 어머니의 상태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식당도 위기에 처했고요. 태수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있었다면, 내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돌아와 주세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셔요.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민아, 나는 이제 너희에게 짐이 될 뿐이야. 돈도 별로 없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 그런 게 중요한가요? 가족이잖아요. 지민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태수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20년간 혼자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거든요. 하루만 생각해 보겠어. 내일 다시 와줄 수 있니? 네, 내일 또 올게요. 지민은 아쉬운 마음으로 철물점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온 지민은 수진 아주머니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낮에 한번 나를 너라고 부르시더라. 아마 어릴 때 지민이로 착각하신 것 같아. 지민은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의 기억이 점점 더 흐려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어머니, 다녀왔어요. 지민아, 어디 갔다 왔니? 하루 종일 안 보이더라. 잠깐 일 보러 갔다 왔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지민아, 내 아버지 소식 들은 거 있니? 지민은 잠시 고민했어요. 어머니에게 아버지를 만났다고 말해야 할지 망설여졌거든요. 소식이 있긴 해요. 정말? 어떤 소식인데? 아버지가 부산에 계세요. 영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부산? 그럼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지민은 확신 없는 대답을 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돌아올지 알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지민은 다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를 수진 아주머니에게 맡기지 않고 식당을 하루 쉬기로 했어요. 태수는 어제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지민을 맞았습니다. 밤새 생각해봤어. 너 말이 맞아. 가족이니까.
정말요? 그럼 서울로 오실 거예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도움이 되고 싶어. 지민은 기뻤습니다. 마침 식당 일도 혼자 하기에는 벅찼거든요. 식당 일을 도와주시면 돼요. 설거지라도 청소라도. 정말 괜찮겠니? 나는 요리를 못하는데. 괜찮아요. 다른 일들이 많거든요. 태수는 며칠 후 서울로 올라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지민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희망이 생겼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많이 기다리고 계셔요. 알아. 영희한테 정말 미안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어머니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돌아오시기만 기다리고 계셔요. 태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민은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며칠 후에 집에 오세요. 정말 여보가 돌아온다고? 영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지민은 오랜만에 어머니의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야겠네. 여보가 뭘 좋아했더라? 천천히 준비하셔도 돼요.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그날 밤 지민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식당 대출 문제, 어머니의 병원비, 그리고 앞으로의 생계까지.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태수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그의 전 재산이었어요. 지민은 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가며 가슴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어머니, 아버지 오셨어요. 영희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태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 잠시 멍하니 바라보더니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여보, 영희야. 오랜만이야.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만에 아내를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영희는 태수에게 다가가서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정말 여보 맞네. 많이 늙었어. 미안해, 영희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괜찮아. 돌아오기만 하면 돼. 지민은 부모님이 서로 껴안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아버지, 우선 짐부터 정리하세요. 작은 방에 잠자리 마련해뒀어요. 고마워, 지민아. 태수는 소박한 방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20년 동안 혼자 살던 작은 방보다도 훨씬 따뜻한 느낌이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태수는 식당 일을 도왔습니다. 요리는 못했지만 설거지, 청소, 재료 정리 등을 맡았어요. 지민은 오랜만에 여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이런 일이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런데 지민아, 식당 상황이 어떠니? 지민은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현실을 털어놨어요. 대출금 문제, 줄어드는 매출, 그리고 어머니 병원비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돌아왔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군.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가 계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식당 매출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대출 상환 기한도 점점 다가오고 있었죠. 그런 어느 날 동네 상인회 회장인 김 사장님이 식당을 찾아왔어요. 지민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가요? 구청에서 우리 동네를 대상으로 푸드 페스티벌을 열기로 했어요. 성공하면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에
투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고요. 지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투자금을 받을 수 있다면 식당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각 가게마다 대표 메뉴를 선정해서 페스티벌에 내놓는 거예요. 방문객들의 평가가 좋으면 투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언제 열리는 건가요? 다음 달 첫째 주 토요일이에요.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죠. 지민은 고민에 빠졌어요. 페스티벌에 참여하면 많은 준비가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회의에 참석해 주세요. 김 사장님이 떠난 후 지민은 태수와 상의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 우리한테는 기회니까. 그런데 어머니 상태가 걱정돼요. 페스티벌 준비하느라 바쁘면 어머니를 제대로 돌볼 수 없을 텐데. 그건 내가 맡을게. 영희는 내가 돌보고 너는 페스티벌 준비에 집중해. 지민은 아버지의 든든함을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거든요. 다음 날부터 지민은 페스티벌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어떤 메뉴를 내놓을지 고민하던 중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특별한 김치찌개가 생각났어요. 어머니, 예전에 만들어주시던 김치찌개 레시피 기억하세요? 김치찌개? 물론 기억하지. 비밀 재료가 있거든. 비밀 재료요? 바로 사랑이야.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끓이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찌개가 돼. 영희의 말에 지민은 뭉클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김치찌개가 그렇게 맛있었구나 싶었거든요. 어머니 레시피로 페스티벌에 참가할게요. 정말? 그럼 내가 도와줄까? 네,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날부터 지민은 어머니와 함께 김치찌개 레시피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영희는 치매 증상이 있었지만 요리할 때만큼은 예전 실력이 돌아왔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지민아. 김치를 먼저 볶아야 해. 아, 맞다. 제가 순서를 바꿨네요. 어머니와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지민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새삼 느꼈거든요. 태수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요리는 못했지만 재료를 준비하거나 설거지를 도맡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드는 김치찌개면 분명 성공할 거야. 그럴까요, 아버지? 물론이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준비 기간 동안 지민은 새로운 희망을 느꼈어요. 가족이 함께 목표를 향해 노력한다는 게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인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페스티벌 일주일 전 영희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진 거예요. 밤에 자주 깨어서 헛소리를 하고 낮에도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지민아, 어머니 상태가 걱정되는데 저도 느꼈어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와 환경 변화 때문에 증상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것 같다고 했어요. 페스티벌은 어떻게 하지? 지민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데 페스티벌 준비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지민아, 페스티벌은 계속 준비해. 어머니는 내가 돌볼 테니까. 하지만 혼자서는 어려우실 텐데. 괜찮아. 20년 동안 못해준 걸 이제라도 하고 싶어. 태수의 말에 지민은 감동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변했다는 걸 느꼈거든요. 드디어 페스티벌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지민은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됐어요. 이 기회를 통해 식당을 살릴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어머니, 오늘 페스티벌 가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지. 우리 김치찌개가 얼마나 맛있는지 보여줘야지. 영희는 컨디션이 좋아 보였어요. 지민은 안심하며 페스티벌 준비를 마저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를 보여줄 때가 온 거예요. 페스티벌 당일 아침, 지민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식당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태수도 일찍 일어나 지민을 도왔어요. 지민아, 재료는 다 준비됐니? 네, 어젯밤에 미리 손질해뒀어요. 아버지는 어머니 좀 깨워주세요.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어했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했어요. 페스티벌에 참가한다는 말을 듣고 며칠 전부터 기대하고 계셨거든요. 여보, 오늘 우리 김치찌개 자랑할 날이야. 그럼요, 영희 씨.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든 특별한 김치찌개니까요. 가족 모두가 동네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벌써 상인들이 부스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지민은 배정받은 자리에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와,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올 것 같네. 구청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들, 그리고 투자 관계자들까지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지민은 긴장되면서도 흥분됐습니다. 어머니, 김치찌개 끓이는 거 도와주실 수 있죠? 당연하지. 내가 직접 만들어야 제맛이 나는 거야. 영희는 평소보다 의욕적이었어요. 손놀림도 예전처럼 능숙했습니다. 김치를 볶는 소리가 향긋한 냄새와 함께 퍼져나갔죠. 우와, 여기서 나는 냄새 정말 좋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지민의 부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영희가 정성스럽게 끓인 김치찌개에서 나는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한 그릇 주세요. 저희도 주세요. 예상보다 빨리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지민은 바쁘게 그릇에 김치찌개를 담았고 태수는 서빙을 도왔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먹는 맛이랑 똑같아. 이 김치찌개 레시피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손님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지민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레시피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줄 몰랐거든요. 어머니, 대박이에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럼 내가 40년간 만들어 온 비법이니까. 영희는 자랑스러워했어요. 오랜만에 자신의 요리 실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영희가 멍하니 서 있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민아, 여기가 어디니? 우리 왜 여기 있는 거야? 지민은 당황했어요. 갑자기 어머니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기 시작한 겁니다. 손님들이 많이 몰려있는 상황에서였죠. 어머니, 우리 지금 페스티벌 참가하고 있어요. 김치찌개 만들고 계셨잖아요. 페스티벌? 나는 집에 가고 싶어. 여보는 어디 있어? 영희는 점점 혼란스러워했어요. 태수가 급히 다가와서 영희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영희야, 나 여기 있어. 괜찮아. 아, 여보구나. 우리 집에 가자. 여기는 너무 시끄러워. 손님들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지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페스티벌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요? 지민 씨, 괜찮으세요? 옆 부스의 박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가 갑자기. 이해해요. 가족이 먼저죠. 페스티벌은 내일도 있으니까 오늘은 쉬세요. 하지만 지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식당을 살릴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집에 모시고 가세요. 저는 조금 더 해볼게요. 혼자서 어떻게 해? 나도 남아서 도울게.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부탁드려요. 태수는 고민하다가 영희를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지민은 혼자 남아서 김치찌개를 계속 끓였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주문이 밀리기 시작했고 손님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다른 부스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민은 땀을 뻘뻘 흘리며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하려 했어요. 하지만 점점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그때 이웃집 수진 아주머니가 나타났어요. 지민아, 내가 도와줄게. 수진 아주머니, 어떻게 여기를? 태수 씨가 급히 와서 부탁하더라고. 영희 이모님은 집에서 쉬고 계시니까 걱정 마. 수진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지민은 다시 페스티벌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오전의 활기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평가단이 각 부스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투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평가를 위해 왔습니다. 네, 저희 김치찌개 한번 드셔보세요. 지민은 정성스럽게 김치찌개를 담아드렸어요. 평가단은 한 숟가락 먹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은 정말 좋네요. 그런데 오늘 운영 상황은 어땠나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족분이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까요? 지민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어머니 상태를 생각하면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평가단이 떠난 후 지민은 맥이 빠졌어요. 오늘의 실수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았거든요. 페스티벌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 지민은 어머니의 안부를 확인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민아,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하루 종일 안 보이더라. 영희는 오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지민은 복잡한 심정이 됐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괜찮아.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니? 잘 모르겠어요. 실망시킨 것 같아서. 태수는 지민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 최선을 다한 거잖아. 하지만 지민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기회마저 놓치면 정말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었거든요. 어머니의 상태, 식당의 미래, 모든 게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과연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노력이 헛수고로 끝날까요? 내일부터 또 어떤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페스티벌이 끝난 지 사흘째, 지민은 평가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식당은 평소대로 운영했지만 마음은 한 곳에 가 있지 않았어요. 매일 저녁이면 구청에서 연락이 올까봐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지민아,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잖아. 태수는 지민을 위로했지만 지민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어머니의 상태도 페스티벌 이후로 더 불안정해졌거든요. 그런 어느 날 저녁, 지민이 식당 정리를 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지민 씨? 구청 산업과입니다. 페스티벌 평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지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아쉽게도 이번 투자 대상 선정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맛은 정말 좋았지만 지속적인 운영 능력 부분에서 우려가 있었거든요. 지민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도 있어요. 다음 달에 재도전 기회가 있습니다. 준비 기간을 더 갖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달이요? 네, 정확히는 5주 후입니다. 다시 신청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은 지민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실망스럽지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게 위안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태수에게 결과를 알렸어요. 그렇구나. 하지만 다시 기회가 있다니 다행이야. 5주면 충분할까요? 어머니 상태도 더 나빠질 수 있는데. 지민아, 포기하면 안 돼.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다음 날
지민은 식당에서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다음 기회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을 때 단골 손님인 김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지민은 김 할아버지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페스티벌 실패, 어머니 상태, 식당 위기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힘들겠네. 그런데 말이야. 김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어떨까? 다들 지민이 식당을 아끼거든. 어떤 말씀이세요? 다음 페스티벌 때 우리가 도와주는 거야. 어머니 돌봄도 우리가 교대로 하고 페스티벌 운영도 함께 하고. 지민은 감동했어요. 동네 주민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주는 줄 몰랐거든요. 정말 그러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지민이가 우리 동네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데. 맛있는 음식 해주고 어려운 이웃들 챙겨주고. 그날 저녁 김 할아버지는 동네 주민들을 모았어요. 지민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수진 아주머니가 먼저 나섰어요. 영희 이모님 돌봄은 우리 여자들이 돌아가며 할 수 있어요. 좋은 생각이야. 나는 페스티벌 때 서빙을 도와줄게. 박 아저씨도 적극적이었어요. 재료비도 우리가 조금씩 보태면 되잖아. 맞아. 지민이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 주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지민은 이런 따뜻한 마음을 받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동네 주민들의 도움이 시작됐어요. 수진 아주머니와 이웃 할머니들이 교대로 영희를 돌봐줬습니다. 태수도 주민들과 함께 페스티벌 준비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엔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해보자. 지민은 희망을 되찾았어요. 혼자가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함께한다는 생각에 용기가 났거든요. 준비 기간 동안 지민은 김치찌개 레시피도 더 발전시켰어요. 어머니가 컨디션이 좋을 때 함께 연구해서 더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면 어때요? 좋아. 그런데 여기에 새우젓을 조금 더 넣어봐. 아, 정말 맛이 달라지네요.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지민에게는 소중했어요. 비록 치매 증상이 있었지만 요리할 때만큼은 예전의 영희가 돌아왔거든요. 한편 태수는 주민들과 함께 페스티벌 운영 계획을 짰어요.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면 혼란이 없을 거야. 조리는 지민이가, 서빙은 우리가, 계산은 박 아저씨가 맡자. 영희 이모님은 우리가 안전하게 모시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모든 게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있었어요. 지민은 이번엔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준비 한 달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민이 새벽에 시장에 갔다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집에 없었던 겁니다. 어머니, 집 안 곳곳을 찾아봤지만 영희는 보이지 않았어요. 태수도 깜짝 놀라며 함께 찾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야, 어디 있어? 동네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영희는 보이지 않았어요. 지민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로 가셨을까요? 모르겠어. 평소에 자주 가던 곳들은 다 찾아봤는데. 그때 수진 아주머니가 뛰어왔어요. 지민아, 큰일이야. 다른 동네에서 영희 이모님을 봤다는 사람이 있어. 어디요? 지하철역 쪽이래. 빨리 가보자. 지민과 태수는 급히 지하철역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역 주변을 아무리 찾아도 영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머니가 길을 잃으신 것 같아. 지민은 절망적이었어요. 어머니의 치매 상태로는 혼자서 집을 찾아올 수 없을 텐데 말이죠. 지민아, 포기하지 마. 경찰서에 신고하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알리자. 태수의 말에 지민은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은 어머니를 찾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날 밤 동네 주민들이 모두 나서서 영희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밤이 깊어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지민은 하룻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과연 어머니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페스티벌 준비는 계속할 수 있을까요? 지민의 마음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지민은 붉게 부어오른 눈으로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밤새 수색을 했지만 영희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어요. 태수도 지친 표정으로 지민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집에 가서 조금이라도 쉬어야 해. 이러다가 너까지 쓰러져.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계실까요? 혹시 다치시기라도 하면.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사라진 지 벌써 20시간이 넘었거든요. 그때 지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지민 씨, 구청 공원관리사무소입니다. 혹시 어르신을 찾고 계시나요? 네, 저희 어머니 찾고 있어요. 중앙공원 연못 근처에서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이름을 물어보니 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민은 급히 중앙공원으로 달려갔어요. 태수도 뒤따라왔습니다. 공원 관리사가 안내해준 곳에는 벤치에 앉아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 영희가 있었어요. 어머니, 지민은 영희에게 달려가 꼭 안았습니다. 영희는 멍하니 지민을 바라봤어요. 지민아, 너 어떻게 여기 있니?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왜 갑자기 나오셨어요? 나는 지민이를 기다리고 있었어. 어린 지민이 말이야. 영희는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민은 가슴이 아팠지만 일단 어머니를 무사히 찾았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요. 아버지도 걱정하고 계셔요. 아버지? 누구 아버지? 영희는 태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태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영희야, 나야. 태수. 태수? 누구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지민은 어머니의 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급히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증상이 많이 진행됐네요. 스트레스나 환경 변화가 악화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지민은 절망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혼자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전문 요양시설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세요. 집으로 돌아온 지민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서는 요양시설이 맞을 수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지민아, 어떻게 할 거니?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어머니를 요양시설에 보내자니 마음이 아프고 집에 모시자니 안전이 걱정되고 그때 동네 주민들이 찾아왔어요. 영희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온 거였습니다. 지민아, 영희 이모님 찾았다니 정말 다행이야. 수진 아주머니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모님 상태가 어떠셔?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요양시설을 권하시는데.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더 자주 도와드려야겠네. 김할아버지가 나섰어요. 페스티벌 준비는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상태가 이런데 페스티벌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영희 이모님을 돌볼 테니까 페스티벌은 계속 준비하자. 하지만, 지민아, 너무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박 아저씨의 말에 다른 주민들도 동의했어요. 맞아. 우리 동네는 하나야.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영희 이모님 돌봄은 우리가 24시간 교대로 할게.
페스티벌 준비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 걱정 마.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에 지민은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해 주는 줄 몰랐거든요. 정말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우리 모두가 지민이네 가족이야. 그날부터 동네 주민들의 본격적인 도움이 시작됐어요. 낮에는 수진 아주머니와 이웃 할머니들이 영희를 돌봤고, 밤에는 태수가 함께 있었습니다. 지민은 안심하고 페스티벌 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완벽하게 준비해보자. 지민은 새로운 각오로 김치찌개 레시피를 더욱 완성시켰습니다. 어머니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함께 맛을 보며 조리법을 다듬었어요. 어머니, 이 맛이 어때요? 좋은데 뭔가 아쉬워. 애정이 부족해. 애정이요? 음식은 정성과 사랑으로 만드는 거야. 먹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끓여야 해. 영희의 말에 지민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동안 성공에만 급급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마음이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페스티벌 전날 동네 주민들이 모두 모여서 최종 점검을 했어요. 내일 역할 분담 확인할게. 조리는 지민이, 서빙은 수진 씨와 박 아저씨, 계산은 김 할아버지. 영희 이모님은 이 할머니와 정 할머니가 번갈아 돌봐드릴 거야. 재료 운반은 젊은 사람들이 맡고 모든 게 체계적으로 준비됐어요. 지민은 이번에는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뭔 소리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김할아버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웃었어요. 그날 밤 지민은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내일 페스티벌이에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김치찌개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거예요. 그래, 그럼 정말 맛있게 해야겠네. 내 비법을 알려줄까? 네, 말씀해 주세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게 제일 중요한 재료거든. 영희의 말이 지민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내일은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페스티벌 당일이 밝았어요. 지민은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온 동네가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페스티벌 당일 아침, 동네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새벽 6시부터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지민을 도왔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지민아, 재료 준비 다 됐어? 네, 어젯밤에 미리 손질해뒀어요. 수진 아주머니와 박 아저씨가 서빙 준비를 하고 김할아버지는 계산대를 정리했어요. 젊은 주민들은 무거운 짐을 나르며 부스 설치를 도왔습니다. 영희 이모님은 어떠세요?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셔. 페스티벌 간다고 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 정할머니가 영희를 부축하며 왔어요. 영희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밝은 표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오늘 우리 김치찌개 자랑하는 날이에요. 그래, 우리 지민이가 맛있게 끓일 거야.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영희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지민은 어머니가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더욱 힘이 났습니다. 공원에 도착하자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규모가 더 커 보였습니다. 지민은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됐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 지민이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하자 동네 주민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어요.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한 팀 같았습니다. 와, 이 냄새 정말 좋네요. 첫 번째 손님이 다가왔어요. 수진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특제 김치찌개 한번 드셔보세요. 지민이 정성스럽게 끓인 김치찌개에서
향긋한 냄새가 퍼져나갔어요. 영희도 옆에서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지민아, 김치를 좀 더 볶아야 해. 그래야 깊은 맛이 나. 네, 어머니. 지민은 어머니의 조언을 들으며 더욱 정성을 들였어요. 그 모습을 본 손님들이 감동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함께 만드시는 거네요. 정말 특별할 것 같아요. 할머니 레시피예요? 손님들이 관심을 보이자 영희가 대답했어요. 네, 제가 40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끓여온 김치찌개입니다. 비법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요? 음식은 정성과 사랑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먹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끓이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찌개가 돼요. 손님들이 감동하며 김치찌개를 주문했어요. 지민은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먹는 맛이에요. 이런 김치찌개는 처음 먹어봐요. 정말 특별해요. 손님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곧 긴 줄이 생겼고 주민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게 체계적으로 돌아갔어요. 태수도 부산에서 올라와 함께했어요. 그는 직접 요리는 못했지만 뒤에서 묵묵히 설거지와 정리를 도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우리 지민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걸 보니 뿌듯해. 점심시간이 되자 평가단이 찾아왔어요. 지민은 지난번의 실수를 떠올리며 긴장했지만 이번에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가를 위해 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저희 특제 김치찌개 드셔보세요. 지민이 김치찌개를 담아드리자 평가단이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그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지난번보다 더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비법이 뭔가요? 지민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영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이웃들이 도와주고 손님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만든 김치찌개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맛이 나는군요. 평가단은 운영 상황도 꼼꼼히 살펴봤어요. 주민들이 협력하는 모습, 체계적인 운영, 그리고 가족의 화합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운영이 될 것 같나요? 네, 저희는 혼자가 아니에요. 온 동네가 함께 하거든요. 지민의 대답에 평가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 SNS를 보고 온 젊은이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 김치찌개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젊은 친구야, 레시피는 간단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야. 영희는 손님들과 이야기하며 즐거워했어요.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회였거든요. 해가 저물어가며 페스티벌이 끝나갔어요. 마지막 손님까지 정성스럽게 대접한 후 지민은 주민들과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정말 대박이었어. 지민이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네. 자신감이 넘쳐. 영희 이모님도 정말 생생하셨어. 주민들이 하나둘씩 소감을 말했어요. 지민은 이들 없이는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민 씨, 축하드려요. 이번 투자 대상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정말요? 네, 음식의 맛은 물론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시스템, 그리고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 모델이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지민은 기뻐서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식당을 살릴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여러분, 성공했어요.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모두가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 우리 동네 맛집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겠어. 며칠 후 지민은 식당 간판을 새로 달았어요.
영인의 집밥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어머니의 이름을 딴 간판을 보며 영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민아, 정말 예쁘다. 우리 이름이 저기 있네. 네, 어머니.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태수는 서울에 정착해서 식당 일을 도왔고, 동네 주민들은 계속해서 영희를 돌봐줬어요. 영희의 치매는 여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사랑 속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지민은 식당 문 앞에서 새 간판을 올려다 봤어요. 영인의 집밥이라는 글씨가 따뜻한 불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해냈어요. 그래, 지민아. 우리 정말 잘했어. 영희가 지민의 손을 꼭 잡았어요. 비록 기억은 흐려져 가지만 사랑만은 영원히 남을 거라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식당에는 매일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고 새로운 손님들도 계속 늘어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건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태수는 매일 저녁 영희와 지민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20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다시 만난 빛 속에서 그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거구나. 지민은 매일 밤 이런 생각을 하며 하루를 마감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렇게 영인의 집밥은 단순한 식당을 넘어서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공간이 됐습니다. 지민의 가족은 다시 만난 빛 속에서 더욱 단단해져 갔어요.